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린터가 안 되는 경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에서 프린터가 안 되는 경우 뭘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프린터는 자주 고장납니다. 갑자기 종이가 없다거나 토너가 없다거나 종이가 끼었다거나 그냥 안 된다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회사에서 프린터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쳐야 합니다. 프린터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는데요. 하나는 높으신 분들이 쓰는 개인용 프린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전 직원이 쓰는 공용 프린터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 프린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프린터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게 보통 개인 프린터로 쓰죠. 큰 건 안 쓰니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짜증내시는 사장님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껐다 키는 겁니다. 당연히 껐다 켜서 잘 되나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가끔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다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터로 이걸로 얘로 해야 되는데 요거 말고 다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놓고 여기서 종이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그런 기본 사항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 프린터, 조그만 프린터를 연결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인데, 이제 하나는 네트워크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USB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USB 방식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USB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만약에 상무님 컴퓨터에 USB로 연결된 프린터가 안 된다, 상무님 컴퓨터를 제가 가지고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릴수록 상무님은 일을 못하고 저도 이렇게 절개되죠. 왜 안 되지?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도 오래 걸립니다. 네트워크 방식은 좀 더 빨리 트러블 슛을 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USB로 연결이 돼 있어서 꼭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껐다 키는 것도 다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면, 먼저 프린터 세팅, 이게 스테러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파즈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간혹 프린터에 유즈 오프라인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프린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SB로 연결된 것 중에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는 겁니다. 드라이버를 다시 지우고 다시 깔아봐서 되는지 한번 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USB 포트를 딴 데 한번 꼽아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다른 컴퓨터로 드라이버를 깔아서 연결해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프린터를 바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고치느냐고 계속 시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보통 더 낫습니다. 다른 컴퓨터까지 써서 안 됐다 그럼 보통 뭐 프린터가 이제 오래되거나, 그리고 USB 잘 안 쓰죠. 아무튼 그래서 반대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다 하면은, 이게 아마 새 프린터가 아니라면 보통은 IP 주소가 변경돼서 그러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IP 주소가 왜 변경이 되냐면, DHCP 서버는 이제 IP를 주는 거기 서버에서는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여 기간이 끝나면 새 IP를 부여하는데요. 프린터가 딱 커지거나 뭐 기타 등등 이유로 새 IP가 부여될 수 있으니까, 프린터 IP랑 컴퓨터 여기 프로퍼티 눌러서 설정된 여기 눌러서 설정된 IP랑 같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프린터 IP가 바뀌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IP를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에 IP가 계속 바뀌는 게 싫으면, 당연히 싫죠. 계속 고쳐야 되니까 고정 IP를 쓰거나 아니면 DHCP 서버에서 이렇게 리졸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터 IP가 DHCP 서버를 써도 변경이 되지 않고, 스태틱 IP를 쓰면 DHCP 서버를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프린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트러블 슈팅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프린터는 보통 다이다이로 컴퓨터 그냥 IP 잡아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깔 수 있는데, 이런 큰 프린터는 보통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서 프린터 서버를 만듭니다. 프린터 서버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면은 서버에 드라이버를 설치해 놓고, 새로운 PC가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블 클릭으로 뭐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팔러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은 굳이 내가 프린터를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가 부팅될 때 프린터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좀 주는 거죠. 그럼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큰 프린터를 쓰고 직원이 조금 숫자가 된다, 그럼 보통 윈도우 서버를 쓰고, 윈도우 서버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윈도우 서버를 통해서 PC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룹팔러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서버를 이렇게 드라이버를 푸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안적으로 프린트하는 기록을 저장해야 된다. 그럴 때 페이퍼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거기 다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컷을 쓰면 누가 언제 뭘 프린트했나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기록이 되고 컬러를 썼는지 뭘 썼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페이퍼 컷 서버에 이런 걸 달 수 있어요. 아니, 프린터에 이런 걸 달 수가 있어요. 이런 배지 리더를 달 수가 있어서 그 회사 입출하는 이런 키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모난 키카드, 얘랑 얘를 이렇게 연동해서 얘가 이제 배지 리더가 되는 거죠. 띡 찍으면 프린트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자리에서 프린트를 이 프린터에 하고 이 프린터 앞에 가서 이 배지에 딱 클릭하면 프린터 출력물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당연히 실수로 내가 뭔가 프린트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로그에 정확히 이제 배지 넘버가 나오잖아요. 이 유저를 통해서 이 배지의 주인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 배지에 누가 얼마나 뭘 프린트했나,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런 보안 기밀 문서를 프린트했나, 아니면 아니 이놈은 왜 이렇게 맨날 컬러로 프린트해, 컬러 비싼데,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컷을 쓰면 조금 더 프린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큰 프린터는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제 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지 않고 물론 빌립니다. 프린터가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것도 많고 고장도 나고 해서 보통은 빌려 쓰고요. 그러면 빌리면 이제 토너나 뭐 이런 걸 같이 제공해 주는데 그게 좀 손이 덜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왕좌왕 얘기가 많았는데 프린터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